자, 지금부터는 또 우리 성렬이 형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그 이야기 시작점을 저는 이렇게 봐봤어요. 추미애 장관의 페이스북.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대장동 건에 이렇게 숨어 있는 주인공, 최태원을 정점으로 봤을 때, 이 개연성이 가장 맞으니까, 사실은 그 화천대유의 소유주는 최태원이다라고 하는 대전제, 이게 맞으니까, 박영수가 최태원을 덮어줬다면 맞습니다, 이거. SK가 박근혜 정권에 90억 뇌물을 주는데 특검이 무혐의로 덮었어요, 이거. 기소도 다 했다고. 박영수가 최태원을 덮어줬다면 윤석열이 몰랐겠냐라고 하는 이 대전제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박영수 특검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그 수사팀 내부에서 벌어지는 모든 수사 기록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죠. 네. 윤석열이. 누구보다 실무자 스타일로 사사건건 다 간섭하는, 심지어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도 진짜 그 수사팀장처럼 각 그 수사 과정에 대해서 개입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 이렇게 기웃기웃대던 사람이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더 신빙성 있게 만들어 보이는 보도가 열린공감TV 통해서 나왔죠. 대박. 윤석열 아버지가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 누나에게 팔았다. 2019년에. 당연히 모른다고 하겠지. 내가 그걸 뭐 누가 사고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부친의 주택 매매 계약서를 공개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얼마짜리였냐 보니까 한번 더 들어가 봐요. 총액 19억 원짜리. 19억 원에 팔았어. 뭐 팔 수도 있지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의심을 받는 것이 19억 매매 미스테리예요. 윤석열 부친 집에 대지만 95평. 전반적으로 지금 시세로 봤을 때 2019년 시세로 봤을 때 평당 싸게 팔아서 3천만 원. 좀 비싸게 팔면 3,500만 원. 합치 총 33억 원짜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19억 원에 팔았어. 그러니까 그 가족들 말로는 그 급해서 아버지가 고관절 수술로 이제 그 주택에서 지내는 게 불편하니까 이제 간병하기 편리한 뭐 아파트로 옮기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집을 내놓기 위해서 평당 2천만 원에 내놨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 거짓말이죠.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뭐 집이 부도가 나가지고 급전이 필요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평당 절반에 내놨다. 이렇게 하면 아 정말 급했나 보구나 할 수 있지만 아버님 병간호하기 위해서 다른 집을 구하는 게 그렇게 급전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윤석열 아버지가 들어갈 아파트는 계약이 끝난 상태였어요. 네. 그 정도 여유가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33억짜리를 19억에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저기 나오는 것처럼 다운 계약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운 계약, 그러니까 서로 매도자나 매수자나 서로 세금을 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상암 DMC 쪽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90세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거동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연희동 집을 찍어봤을 때는 그 계단이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버님을 모시고 투표할 때는 아버지 데리고 나와서 윤석열이 사진 찍히기 위해서 아버지 데리고 출동해서 투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정도의 심각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고 추측을 하고요. 이게 굳이 그렇게 집도 다 구해놓은 상황에서 이게 지금 시차를 맞춰보니까 이게 다 까발려졌는데 예. 굳이 급하게 내놨다. 이게 지금 그 해명이 완전히 틀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요. 차기 검찰총장이 유력했던 그 상황이에요. 이거를 김만배가 윤석열 아버지의 단독주택을 매수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 동네 주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거 환경도 워낙 좋고, 그리고 그 각 주택이 뭐 싼 집이 한 30억씩, 50억씩 이렇게 나가는 집들이어가지고 매매 자체가 거의 안 되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들도 거기에서 매물이 나온 걸 본 적도 없고,
거기에서 누군가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거의 신경을 안 쓰지만 그 주변 토지 가격을 중심으로 보면 보통 그쪽 그 집원에서 한 평당 3,000에서 3,500 많이 부르는 사람은 4천만 원까지 여기 부른다.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이요. 예. 그 집이 40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예, 집이고 예. 지금 평당 윤석열 쪽에서는 200만 원이 내놨다 그랬는데 2천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내놨다 예. 그랬는데 아유 내가 간이 작아요. 평당 2천만 원이 내놨다 그랬는데 예. 현실적으로는 평당 3,500에서 4천 정도가 예. 거리 시세라고 하니까 예. 요거는 김만배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력화되는 시점에 사준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다운 계약까지 했다. 그러면 김만배랑 윤석열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다라고 보는 게 맞죠. 형 동생 하는 관계라고 네. 예, 밝혀진 것 같은데요. 그 증거가 있죠. 그러니까 김우겸 의원의 페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 그 출입 기자들 일진들을 모아놓고 우리 특검의 수사팀장은 누구를 하면 좋겠냐 하니까 김만배가 나서가지고 당시 법조팀장이었던 김만배가 머니투데이 김만배가 성렬이 형 어떻습니까라고 야. 추천하는 관계. 근데 그 기자를 모으는 것도 박영수 특검이 김만배 씨한테 이야기해서 김만배가 기자들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수사 1팀장을 이런 식으로 기자들한테 물어봐서 뽑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걸 왜 기자들한테 물어보죠? 이거 진짜 충격받았어요. 아니 뭐 출입 지들끼리 기자단을 모르겠죠. 없애야 되는 게 여기서 나오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체 예를 들면 특검 주체에서 보도를 잘해주길 바라니까 최대한 기자들을 애호해 주는 거죠. 그 원리가 윤석열이 조국 장관 내 수사할 때 그대로 작동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불러주는 대로 다 쓰는 거고 심지어 검찰총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와 가장 스킨십이 좋았던 총장. 그래서 총장이 바로 불러주는 대로 쓰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화천대유의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 내부 없다. 근데 아무리 우연을 가장해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살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여기요. 그냥 보통 넘어갈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성남 어디에 있는 집을 파는데 김만배가 다운 계약이 의심이 되는 걸로 사줬다면요. 난리 나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작살 났죠. 특수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가루가 되죠, 없잖아. 가루가. 근데 나는 그게 김만배의 누나인지를 몰랐다. 이걸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뭐 친분 관계가 모르는 사양이다. 이런 말은 윤석열 룸사롱 안 간다. 이런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팀장에는 성렬이 형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예. 둘 관계는 이미 눈사롱에서 술 여러 번 처마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면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이면 우연이겠지 할 수 있는데 이건 세 번째도 네 번째도 우연히. 아니고 지금 몇 번째입니까 지금? 근데 이게 윤석열은 모든 게 다 우연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아는 바가 없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뭐 박영수 특검도 모으고 권수일 대법관도 모으고 강찬호 수원지검장도 모으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모으잖아요. 그 일종의 수집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가장 가까운 사이처럼 보여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 되고 이런데 집이 잘 안 나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싸게 사주는 것 같이 다운 계약하고 이미 아버지는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윤석열 쪽의 해명이 그 급매물이었다 이건데 등기 등본 봤더니 이미 아파트 들어간 상태야. 아파트는 구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출마 초기에 우리가 약간 비아냥되는 느낌으로 윤석열 걱정을 많이 해줬잖아요. 예금이 얼마 없던데 그 돈 많이 들어갔는데 돈 많이 필요한데 그 돈 어디서 나오냐. 빨리 후원금 거둬야 될 텐데 그 많이 쓰는 돈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런 걱정을 해줬었는데 이게 다 우리가 멍청해서 우리가 그쪽 세계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모르다 보니까 괜한 걱정을 해준 거네요. 그 어쨌건 간에 윤석열 입장에서 토론회 할 때 검찰총장으로서 홍준표가 물어요. 범정의 정보를 몰랐냐. 몰랐을 리가 없다가 그 토론회 흐름이었었거든요. 이 사건을 알고 있었더라도 윤석열은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총장이 아니었던 거죠.
이거는 이재명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의심하는 거랑 다르게 이재명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근데 김만배가 어떤 식으로 인맥을 형성해 왔는지 단적인 예를 하나 볼게요. 2009년 2월 16일 날 기사입니다. 김만배 기자가 썼고요. 특수수사 교본, 곽상도 검사, 변호사로 제2의 인생. 엄청 빨아줬구나. 엄청 존나 빨아졌다 진짜. 에? 진짜 사무라이 한 분이 검찰을 떠나시는군요. 새로운 길을 가시더라도 열심히 하는 그 모습 기대합니다. 현직 검사 100여 명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인사말을 남겼다. 이건 이례적이다. 근데 곽상도는 검사를 끝내고 나와서 정관 애우를 받고 어제 제가 그 2014년 기사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곽상도가 주식회사 신천진흥장,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짜리 대출에 금융감독원 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봤더니 주식회사 신천진농장에 곽상도 관련한 지분이 있더라. 이런 거였었거든요. 정말 끝도 없네. 그리고 곽상도는 현찰을 그 당시 박근혜 민정수석 할 때 20억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당시 청와대 인사들 중에 두 번째 재산 순위였다고 하고요. 검사를 그만둘 때에 비해서 자산이 갑자기 늘었는데 그때 분석에 의하면 전관 애우한 게 한 반 정도 되고 나머지 정도는 출처를 모르는 현금 재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 관계들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김만배하고 곽상도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출입 기자 이거 없애야 돼요. 지들끼리 신분 쌓고 술 같이 처먹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 서로 공유하고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딱 검찰의 시각에서 기사를 쓰잖아요. 검찰 놈들은 그 기자들의 사돈의 팔정까지 다 수사해서 봐주고 그 중에 이제 기자놈 중에 하나가 쩐저 하나 물어갖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됐는데 일기에 곽상도 같은 사람들한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물론 여기 최태원이 의심되지만 예.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는 어마어마한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근데 거예요. 이런 놈들이 어떻게 조국 장관을 표창장으로 그렇게 엮어가지고 그 난리를 쳤다는 걸 생각하면 순간순간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예. 그런데 김만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김만- 지금 네. 네, 김만배 씨의 부친상 부고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김현철 씨가 이제 별세를 하시고 형님과 이제 동생 뭐 이렇게 김의배, 김만배, 김석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아무리 가부장적인 집안이라 하더라도 요즘은 이 사람들의 이제 배우자 해가지고 시부상이라고 적어준다거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장인상 이렇게. 근데 여기에는 김만배 씨의 누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집을 사줬다는 김만배 씨의 누나 예. 김명옥 씨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의심하는 부분은 이거는 차명이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그 이름이 이 정도에 되려면 그러니까 윤석열의 아버지의 집을 살 정도의 재력이 되고 하려면 본인 이름이 어디에라도 이사든지 뭐든지 해서 이름이 나올 만하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부친상 부고에도 이름이 안 나온다는 것은 저는 그게 그렇게 실세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인가 싶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저는 차명이었다라는 것을 의심해 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이게 사회적 직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아들들만 주로 나오긴 했는데 그 누나는 뭔가 경제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대신 이름을 이름만 차명으로. 빌려줬을 수 있죠.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 기사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김만배, 김석배가 등장하죠. 대유자산관리 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그 뭐랄까요, 확실히 다른 측면을 떠나서 이들만의 카르텔은 진짜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랑 이제 윤석열이랑 관련하고 윤석열과 김만배가 관련이 있다는 건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예. 아무리 실드 쳐봐라 윤석열 못 빠져나갑니다. 지금 보면 이거는 내가 보기에 빙산의 일각이에요. 진짜로 저기 대장동 어때 윤석열 차명 땅이라도 하나 발견되면 젖대는 거죠 이제. 난 그 전조라고 보는데 박영수 딸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한 거 퇴직금 5억 원 이상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박영수 특검, 여기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찬호, 강찬호, 이경재, 김수남 이 라인업으로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만큼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하고 굉장히 경력상 차이가 있죠. 관직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무슨 정관이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최순실 변호했다.
이거 말고는 다른 사람들하고 굉장히 급이 다른 건데도 딱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박영수는 SK 최태원을 뇌물에서 빼주고 거기에 대한 보훈으로 3쿠션으로 김만배를 통해서 지금 딸도 취직시켜주고 아파트 한 채. 로또에 버금간다는 아파트 한 채를 주고 분양 받았을 당시에 벌써 차액이 한 몇 억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제3자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재명이 어디서 나오니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재명 어디서 나와 지금. 근데 뭐 묘하게 이제 종편에서 이야기할 때는 여야 인사들이 다 거론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는데 여당 인사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열받아요. 지금 이걸 가지고 솔직히 곽병채 집 앞에서 난리를 쳐도 모자랄 판 아닙니까? 근데 기자들 어디가 있습니까 다? 곽병채가 짜장면을 처먹는지 한식을 처먹는지 그걸 일일이 기록하고 보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새끼는 곽병채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 눌러야지 밤에 무식하게 생긴 놈 하나 들어가서. 정말 너무 편파적입니다. 이거 너무 봐주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아, 우리도 그 분노하고 있잖아요. 무슨 뭐 유명하신 분이 때문에 뭐 공부의 신인가. 아, 강성태. 예. 공부의 신 그 강성태가 조국 때는 엄청 분노하더니 지금 선택적 한마디도 안 하고 분노한다고 지금 예. 뭐 댓글이 장난 50억은 아니더라고요. 부럽겠지만 이 그 다른 이슈에 비해서 이건 이 퇴직금 50억 이 키워드 자체가 너무 머리에 잘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에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미 시민들 머릿속에 박힌 키워드여가지고 어떻게 바꾸기 힘들 겁니다. 이거는 내가 퇴직금은 사람들이 뭐 크든 작든 한 번씩은 받아봤을 테고 내 주변에서 그 퇴직금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 퇴직금 못 받아가지고 그 소송하고 받아내고 하는 고생하는 걸 직접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회사가 스스로 나서서 말도 안 되는 50억이라는 퇴직금을 주려고 애써서 세금을 22억까지 내줘가면서까지 28억을 현금으로 꽂아줬다. 이거 자체는 국민들 머릿속에서 못 지웁니다. 이거는 언론들이 아무리 이렇게 난리를 쳐도. 이게 자식들이 부모의 등 뒤에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그 정유라 씨도 최순실 엄마 찬스도 능력이다라는 말을 했고 또 며칠 전에 또 장재현 씨 아들도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지금 곽상도 아드님 같은 경우도 청년으로서 사실은 살짝의 부채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자기가 부모를 잘 만나서 이런 혜택을 누리더라도 근데 이런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은 전혀 부채의식이 없고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박영수 씨도 그렇고 곽상도 씨의 자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아빠를 위해서 뭐라 될까요? 뇌물 세탁을 해준 세탁의 그 도구로 쓰인 것 그렇죠. 같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뽀찌라고 하죠. 아, 예. 그게 그 뜻이구나. 여기 지금 예. 이제 검찰 등의 수사로 가면은 직접 뇌물이 아니냐 이거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제 경대 공동체로 봤을 때 그 퇴직금이 뭐 곽상도 아들이 50억이다 그렇게 줄 개연성이 없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아들을 통해서 준 뇌물이다 이게 전 다 입증될 거라고 봅니다. 저기 박영수 딸도 그렇고 박영수 본인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서 저의 뇌내 상상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모를 해요. 괜찮아 재밌잖아. 지금 이런 퇴직금이 누가 얼마를 받았느냐는 사실 회사에서도 임원진이나 아니면은 인사, 회계 이렇게만 딱 알 수 있는 탑 매니지먼트만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곽병채가 50억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 뿌렸을까? 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박영수 특검의 딸이 회계에 있었거든요. 아, 이 회계 회사에. 담당이 네. 회계사라고 하죠. 근데 이제 본인은 아파트가 20평형대 한 채를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뭐야 곽병채 50억이야. 그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라고 추측해 봅니다. 아, 그 50억 클럽에 못 들어갔기 네. 그러니까 때문에. 박영수 딸은 퇴직금 예상하는 금액이 5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5억도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요. 많은 거죠. 보통 연봉 5천만 원으로 한 10년? 아니다. 한 100년 일해야지. 100년 일해야지 5억급 퇴직금이 쌓이는 건데 그 5억을 10년도 일 안 하고 지금 5억을 받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곽병채 50억을 생각하면 박영수 딸이 화났다면은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박영수는 그러니까 딸은 알고 있었겠죠. 곽병채가 산재는 무슨 산재입니까? 이명
조기 축구 가서 연락에 축구하고 주전 뛰고 막 1년에 몇 번씩 뛰는 애예요. 근데 걔는 이명애로 이명박 아니야? 그런 사람을 무슨 산재도 사실 등록도 안 된 산재. 근데 거짓말은 또 그만해야죠. 이런 이제. 구조 있잖아요. 박영수 특검 딸한테 그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딸이 이게 미분양 처음에는 아파트를 7억 원 냈대요. 7억 원을. 예. 근데 현재 시세는 15억 정도 되는 거야. 두 배로 뛰었네요. 분양 받는 순간 시세 차익이 그렇게 그렇게 생긴 엄청나게 거잖아요. 예. 생긴 건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스킬 아니에요? LCT가 그런 구조입니다. LCT가. 그러니까 분양받기 엄청 힘든데 이 위아래층으로 박형준 내가 분양을 받잖아요. 분양 받는 순간 몇십억의 차익이 생기는 그런 구조. 그 카르텔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만연해 있다는 거죠. 그런 세력들과 싸운 이재명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싫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엮으려고 하지만 이재명 지사랑 관련이 있는 건 단 한 건도 안 나오고 있고 드디어 윤석열 연관성까지 나왔으니 니들 대선 포기해라 이 새끼들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냐. 자 어쨌건 윤석열 아버지가 김만배 누나한테 집을 팔았다는 사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에 집을 팔았다는 사실. 그 당시 윤석열은 중앙지검장이었고 검찰총장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뇌물입니다. 영원히 사랑해 누나 이런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 이야기 여기까지.